안녕하세요. 신차 읽어주는 남자 신남입니다. 요즘 전기차의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하이브리드가 떠오르고 있죠. 얼마 전 트럼프 전 대통령도 하이브리드가 전기차보다 더 나은 솔루션이라고 말했고요. 뉴진스도 이렇게나 좋아하는 하이브리드. 그래서 오늘은 현재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국산 하이브리드 모델인 소렌토 하이브리드, 산타페 하이브리드, 그리고 새로 나온 카니발 하이브리드와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이렇게 4가지 차종을 여러가지 항목으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차량을 구매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정말 많죠. 선택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고요. 제 생각에는 보통 차량을 구매할 때 3가지 정도의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먼저 남들이 많이 사는 차, 대세를 따르겠다. 뭐가 좋은지 난 잘 모르겠고 남들이 많이 사면 뭐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나중에 중고차 가격 방어도 잘 될 거고. 두 번째는 남들이 주입한 차. 우린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야, 너 정도면 그랜저급은 타야지. 그리고 나는 세단이 좋은데 와이프가 자꾸 옆집 아저씨는 카니발로 차박 캠핑 다닌다는데 우리도 카니발 사서 애들하고 놀러 다니자. 엄마, 차 보소. 성공한겨? 그리고 이렇게 광고에서 자꾸 이러니까 이미 주입이 된 거죠. 그랜저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 이런 분들이 아반떼로 시작해서 그 돈씨 하다가 그랜저 풀옵션을. 내가 꽂힌 차는 이미 딱 정하신 분들입니다. 내가 타는 건데 나만 좋으면 되지 뭐. 이 차 디자인도 마음에 들고 내 외장 컬러, 휠 인치까지 하나하나 다 선택합니다. 주관이 뚜렷한 분들이죠. 여기에서 1번이나 2번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오늘의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앞부분에서는 먼저 디자인을 보고 가격과 재원을, 그 다음에 구매 연령과 보증기간, 실제 오너들의 평가까지 보면서 저의 주관에 따라 순위도 한번 매겨보겠습니다. 그리고 구매 목적에 맞게 간략하게 추천까지 해드릴 테니까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렌토입니다. 앞부분을 보면 페이스리프트된 기아 패밀리룩을 적용했습니다. 옆면도 크기에 비해 날렵한 디자인이고요. 뒷부분은 호불호가 없는 무난한 스타일이죠. 다음은 산타페입니다. 현대니까 H 형상의 헤드라이트, 각진 스타일, 나름 괜찮습니다. 그런데 뒷부분의 디자인이 호불호가 많이 갈립니다. 좀 많이 아쉬워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다음은 카니발입니다. 소렌토와 마찬가지로 전면을 패밀리룩으로 통일해서 깔끔한 모습이죠. 승합차의 디자인으로는 훌륭합니다. 다음 스포티지입니다. 현재 풀체인지 모델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어떻게 바뀔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차량 가격입니다. 국산차는 등급도 많고 선택할 수 있는 옵션도 세분화되어 있죠. 비교를 위해서 각 모델별로 가장 많이 판매되는 등급으로 설정했고요. 옵션은 구매자들이 50% 이상 선택하시는 것 위주로 넣어봤습니다. 옵션 선택도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요. 보통 남들은 이 정도 옵션을 선택하는구나 참고하시고 본인 취향에 맞게 넣거나 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차량 크기입니다. 산타페와 소렌토는 크기가 거의 비슷하죠.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C필러 쪽의 각도가 산타페는 직각으로 떨어지고 소렌토는 살짝 굽어져 있어서 실제로 내부 공간은 산타페가 좀 더 넓다고 합니다. 6인승 이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요즘 나오는 차들은 계속 커지고 있는데 주차선은 그대로라서 타고 내리기가 힘들죠. 차량을 전면에서 봤을 때 가로 길이를 전폭이라고 하는데요. 주차장 구획 기준을 보면 2.5나 2.6 정도 되는 걸 보실 수 있죠. 보통 차량에서 편하게 내리려면 한쪽 문이 60cm 정도는 열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편하게 내리려면 산타페 기준으로 1900 플러스 1200 해서 3100이 필요한데 조금 부족합니다. 특히나 카니발은 전폭이 1995나 되기 때문에 좁은 주차장에서 타고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게 불편하신 분들은 모니터링 팩 옵션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동승자한테 먼저 내려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같이 내려서 스마트 키 누르고 주차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원입니다. 현대 기아차의 1.6 하이브리드는 엔진을 공유하기 때문에 배기량이나 출력, 토크는 모두 동일합니다. 스포티지와 카니발은 공차 중량이 거의 500kg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같은 힘을 낼 수 있냐 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 카니발 오너분들은 힘이 부족하게 느껴지진 않는다고 하시네요. 카니발 하이브리드를 타고 칼치기 같은 급차선 변경은 잘 안 하니까요. 소렌토와 산타페는 재원도 거의 동일한데요. 스펙은 같지만 산타페는 엔진 개입하는 시점이 조금 더 빨라서 꿀렁거림이 좀 더 있고 엔진 소음도 좀 더 심하다고 합니다. 소렌토는 치고 나가는 출력이 산타페보다 좀 더 좋게 느껴진다 라는 후기들이 많은데요. 기계적인 부분이라 왜 그런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산타페도 현재 버전에서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다 보면 점점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은 구매 연령대입니다. 여기에는 가솔린과 디젤도 모두 포함된 숫자니까요.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쟁 구도를 갖고 있는 산타페와 소렌토를 보시면 3, 40대에서는 산타페가, 5, 60대에서는 소렌토가 조금 더 비율이 높은데요. 아무래도 디자인이 조금 갈리는 요소가 된 게 아닌가 싶네요. 산타페 디자인이 좋게 얘기하면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이지만 후면 디자인의 호불호가 심한 편이죠. 보수적인 5060 세대에서는
분들은 무난한 디자인의 소렌토를 더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자녀들이 있는 40대 분들에게는 차박과 캠핑에 최적화된 카니발이 압승이네요. 스포티지를 보시면 4가지 모델 중에 20대 구매 비율이 가장 높죠. 이건 뭐 가격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보증기간입니다. 모두 현대 기아차다 보니까 보증기간은 다 똑같습니다. 일반 보증은 3년이나 6만 킬로 선 도래시까지고요. 배터리의 경우 10년 20만 킬로미터로 보증기간은 넉넉하네요. 하이브리드 전용 부품은 10년에 20만 킬로, 엔진 및 동력 전달 부품은 5년에 10만 킬로까지입니다. 다음은 자동차 보험입니다. 보험료는 만 30세 성인 남성 기준으로 인터넷 다이렉트 보험으로 산출한 금액이고요. 참고로 이 친구는 10년간 무사고입니다. 차량가가 비슷해서 보험료에는 큰 차이가 없죠. 카니발이 86만 8,900원으로 그나마 제일 저렴하네요. 그만큼 4개 차종 중에서는 카니발의 사고율이 가장 낮은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네이버의 오너 평가입니다. 네이버 오너 평가는 실제 해당 모델의 소유자들만 작성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어느 정도 신뢰감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본인이 돈 주고 산 차를 본인이 평가하는 거라 대체적으로 좋은 말들이 많긴 하지만 참고할 만한 것들을 몇 개 보겠습니다. 먼저 소렌토 오너 평가입니다. 총 234명이 참여해 주셨고요. 평균 점수는 9.1입니다. 디자인, 주행, 거주성이 높은 점수를, 연비, 품질, 가격이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분은 9점을 주셨네요. 하이브리드 개입이 많아서 저속 주행 시에 장점이 있다고 하셨고요. 비싼 면이 있긴 하지만 선택지 중에서는 좋은 선택이라고 합니다. 출퇴근이 85km나 되시는 분도 연비나 승차감이 좋다고 하시네요. 요즘 아웃도어가 인기가 많아지면서 차박이나 캠핑용으로도 소렌토를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트렁크에 불 들어오는 러기지 패키지도 추천해 주셨네요. 차박이나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낮은 점수를 주신 오너입니다. 평균 3.83인데요. 오염 잘 되는 가죽, 수납 공간 부족, 전조등을 끄면 못생겼다, 브레이크 소음 심함. 이건 평가가 너무 안 좋은데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뽑기를 잘못하셨거나 현대차 직원이 쓴 거다. 다음은 산타페입니다. 233명이 참여해 주셨고요. 평균 점수는 9점입니다. 거주성, 주행, 연비가 높은 점수를, 품질, 디자인, 가격이 낮은 점수를 받았네요. 옛날 아파트에는 주차하기 힘들다고 하시는 걸 보면 역시 요즘 차량들이 많이 커지긴 한 것 같습니다. 뒤태에는 0점을 주셨네요. 하이브리드라서 출력이 부족한 건 어쩔 수 없지만 시내 주행에서는 크게 못 느낀다고 하시네요. 거주성과 연비에 특히 높은 점수를 주셨습니다. 다음 볼까요? 하이브리드라서 주행 성능은 안 좋지만 실내 공간으로 다 커버된다고 하네요. 각종 편의 장비와 좋은 연비. 다음은 카니발입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이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36명이 참여해 주셨고요. 평균 점수는 9.5점입니다. 주행과 디자인이 제일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가격이 제일 낮은 점수를 받았네요. 최근 출퇴근 시 리터당 18km 나온다고 하고요. 연비 정말 좋네요. 디젤 카니발 타다가 넘어왔다고 하시는데 피로도가 월등히 적다고 합니다. 가격 빼고 다 10점 만점을 주셨습니다. 역시 큰 차인 만큼 주차 스트레스가 있다고 하시네요. 정말 정숙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하이브리드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죠. 다음 분은 6명이 타도 출력 부족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셨고요. 평일에는 다른 차를 타시고 주말에 놀러 갈 때 타고 다니기 좋다고 하십니다. 네, 세컨카로 쓰기에는 정말 최고입니다. 다음은 스포티지입니다. 751명으로 가장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네요. 평균 점수는 8.9점입니다. 초반엔 엔진오일 이슈가 있었죠. 현재는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다고 하네요. 세 가족이 타기에는 소렌토나 산타페 같이 너무 큰 차보다는 조금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됐다고 하시네요. 앞선 차들보다 차가 가벼운 만큼 연비도 좋다고 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20km가 무리 없이 나온다고 하네요. 주행 성능 좋고 차급에 비해 구성과 품질이 마음에 든다고 하시고요. 하지만 가격이 조금 비싸게 느껴진다고 하시네요. 다음은 오너 평가를 기반으로 한 모델별 장단점을 정리해봤습니다. 주관적인 견해도 들어가 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렌토 먼저 보시면 완성도가 높다, 승차감이나 주행감이 좋은 편이다, 차박에도 충분하다. 단점으로는 가격이 비싸다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산타페는 내부가 넓고 공간성이 우수하다, 정전식 핸들이다. 정전식 핸들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즉 반자율 주행 모드에서 손으로 가볍게 터치만 하면 경고음이 사라지는 거고요. 쥐고 살짝 흔들어줘야 하는 토크식 핸들과 비교하면 상당히 편하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비교하는 4개 차종 중에서는 정전식 핸들이 적용된 건 유일하게 산타페밖에 없네요. 단점을 보시면 뒤태가 안 이쁘다. 저도 동의합니다. 카니발의 장점은 가솔린이나 디젤에 비해 연비가 좋고 어른 6명이 타도 충분한 출력이다. 9인승 모델에 6명 이상이 타면 버스 전용 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단점으로는 차가 커서 주차하기 힘들다. 학원차 같다. 승합차니까 어쩔 수 없죠. 둘이서 데이트하기에는 애매하다. 좀 애매하겠네요. 스포티지의 장점은 세 가족이 타기에는 충분히 크다. 연비가 좋다. 가성비가 좋다. 단점으로는 차라리 예전 디자인이 더 낫다라는 평도 있는데 이건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 다음은 판매량도 한번 보겠습니다. 2024년 상반기 기준이고요. 소렌토는 36,763대가 판매되었습니다. 산타페 28,843대, 카니발 23,596대, 스포티지는 16,740대가 판매됐네요.
되네요. 소렌토가 산타페보다 21.6% 정도 더 높은데요. 엔진도 같고 가격도 비슷한 동급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아마도 디자인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많이 사는 데에는 이유가 있으니까 대세를 따르겠다. 소렌토. 뒤태가 폭망했다고 하지만 내 눈에는 유니크해 보인다. 산타페. 남들 꽉 막혀있을 때 버스 전용 차로로 달리고 싶다. 카니발. 가성비로 가자. 스포티지. 여기까지 현재 국내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하이브리드 모델 4가지를 비교해봤는데요. 시승은 꼭 해보시고 취향과 용도에 따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신차 읽어주는 남자 신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